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신정 연휴 기간 15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관광객 증가의 파급 효과가 일부 업종에 쏠리고 도민 체감도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양극화를 낳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세계자연유산 성산 일출봉. 해돋이 명소인 이곳은 연말연시에 해맞이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새해 맞아서 저희 친한 회사 형이랑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오는 곳마다 너무 좋은 기운 받아서 새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모처럼 부부동반으로 왔는데 너무 뜻깊고 너무 행복해요. 이번 신년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5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63만 명. 사상 처음으로 1,300만 명을 돌파한 데다 재작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면세점과 대형마트 등 일부 업계는 호황을 누렸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릅니다. 인터넷 올려놓고 한 데는 많이 있어. 좀 있어. 낫지 않말이야. 돈 넣고 돈 묶이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 광고비가 따로 120만 원 주랍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관광객 유치 목표를 정하지 않는 대신 관광객 체류 일수와 1인당 평균 지출 비용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분석해 양적 성장에만 치중됐던 관광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줄이고 도민 사회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주택과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각각 8.08%, 13.77% 올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전체 주택 전세금 상승률은 5.32%로 3위를 기록했지만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은 10.17%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제2공항 건설 발표와 이주 수요 증가로 제주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걸러낸 오수와 가축 분뇨를 가득 실은 차량이 처리 업체로 들어옵니다. 찌꺼기를 걸러낸 액체는 대형 탱크 속에서 미생물로 발효되며 바이오 메탄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생산된 가스는 발전기를 통해 전기와 열로 재탄생합니다. 하루 100톤의 가축 분뇨와 오수가 천여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12,000kW의 전력과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40%는 전기로 되고 60%는 관리돈 난방이나 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돈 난방과 온수를 사용하고도 지금 잔여 연령은 약 40만 킬로칼로리 정도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기름값은 이들 업체에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전력 단가도 1kW에 90원대로 작년보다 60%나 떨어지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오수를 걸러내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아서 업체의 부담이 큽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 판리액을 처리하는데 약 10여만 원의 단가가 조성이 돼 있지만 현재 제주도에는 그 처리 비용이 아직 선정이 돼 있지 않아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유가 시대, 폐기물 재활용에도 현실을 감안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올해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주에서는 2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3개 선거구에 지금까지 21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7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15명으로 나타나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 총선 후보구는 공천 방식과 전략 공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탈당 여부, 안철수 신당 창당 등에 따라 총선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에는 처음 가보는 약속 장소를 확인할 때 인터넷 지도의 로드뷰를 이용해 실제 모습을 미리 봐두는 분들이 많으시죠. 올해부터는 해안선과 항로에도 조석 간만의 차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로드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28살 김태민 씨는 잘 모르는 약속 장소를 갈 때 인터넷 지도의 로드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주소나 상호를 검색하면 주변 모습을 미리 봐둘 수 있어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보통 회식이 많기 때문에 회식 장소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드뷰를 통해서 미리 회식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 뒤에 이런 로드뷰 서비스가 부산과 인천의 해안가와 인근 항로에도 세계 최초로 제공됩니다. 항로 지점마다 파노라마 영상이 이처럼 360도로 제공되며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은 빨간 점으로 표시돼 항해자들이 평소에도 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른 변화까지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항로를 마치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기상 상황과 드론 항공 촬영 영상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제공돼 특히 해양 레저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 밀물과 썰무차에 따라서 이제 뭐 암초가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간에 따라서 영상을 다 촬영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그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 로드뷰 이용자들의 호응도에 따라 정보 제공 지역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관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유달산과 사막도로 알려진 목포시에서는 목포 구경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목포문화방송 신광하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3대양 6대 도시이던 목포에는 전국의 예술가들이 몰려와 저마다 재주를 뽐냅니다. 한국 화단을 주름잡던 남종화의 거목들은 목포항의 절경 8가지를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중 1경은 유산기암, 유달산의 기묘한 바위들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들어야만 풍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화도에 눈 덮인 소나무를 의미하는 고도설송에서 용머리를 돌아오는 돛담배라는 뜻의 용당귀범까지 아름다운 목포 팔경은 그러나 지금은 목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목포 팔경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설문조사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목포 구경이 선정됐습니다. 광복 전후에 불리어진 목포 팔경이 새롭게 변화된 목포의 관광 자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목포 팔경을 별도로 목포 구경은 유달산 풍경과 목포대교의 일몰, 갓바위, 춤추는 바다분수, 노적봉, 목포진, 사막도 이난영공원, 다도의 전경, 사랑의 섬 외달도 등으로 감명한 점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경관 선정을 기념해 전국 사진 공모전이 우선 개최됩니다. 1년 동안 공모를 해서 4개 목포 4개의 아름다운 곳을 그 구경을 위주로 해서 사진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목포 구경은 선정됐지만 문제는 홍보입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포 팔경과는 다른 홍보 방법 개발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져 있는데요. 집에서 나오실 때 마스크를 꼭 챙기셔서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다시 청정한 대기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으니까요. 다시 추위에 대한 대비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0도 내외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13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1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낮까지는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표선의 기온 7도, 구자와 성산 11도, 낮 기온은 1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성판악고 이세올은 모두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많게는 8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 뿌연 방무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낡은 소방 차량들이 올해 대폭 교체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 펌프차와 탱크차, 구급차 등 주력 차량 121대 가운데 18.2%인 22대가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 차량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96억 원을 들여 노후 차량 35대를 교체하고 내년에 8대, 내후년에 11대를 교체하거나 새로 도입해 노후율을 3.3%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귀포시 서웅동 옛 동사무소 부근 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타이어와 적재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행 중 조수석 뒷바퀴에서 연기가 발견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차량 부품 간의 접촉 마찰로 인한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운영 방식을 놓고 상인회와 제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상인회는 최근 상가 전체를 입찰에 붙인 뒤 낙찰받은 사업자가 점포를 임대하고 점포의 양도 양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자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상가 전체를 입찰에 붙이면 담합 가능성이 있고 양도 양수를 허용하면 공유 재산인 지하상가가 사유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2016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학교군 가운데 1지망 인원이 정원을 넘은 학교는 남자의 경우 제1중학교와 노영중학교 등 5개 학교이고 여자는 노영중학교와 제주여중, 동여중 등 6개 학교입니다. 1지망 인원이 정원을 넘은 중학교는 오는 7일 전산 추첨을 통해 8일 초등학교별로 배정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 지원이 축소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인건비 지원을 20% 줄이고 당초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을 시행 후 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개발 비용을 기존 10%에서 최대 30%로 높이기로 해 사회적 기업들의 사업 위축이 우려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주말 보전과 전승에 소극적인 것으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지난해 15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는 52.8%로 조사됐습니다. 또 10년 후 제주어 사용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도 85%에 이르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